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수훈입니다. 자, 오늘도 꽤 매력적인 차를 가지고 왔어요.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어때요? 뭐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 주기가 짧아지면서 신모델이 많이 나오죠? 아니면은 연식 변경을 통해서 야금야금 가격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차값이 비싸진 거 아니냐라는 이런 느낌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느낌만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비싸진 것도 있는 거죠. 경차가 옛날에는 막 1,000만 원 막 이랬지만 지금 어때요? 옵션 좀만 집어넣으면 2,000만 원이 넘어가고, 게다가 옵션도 많이 늘어나면서 언감생시 이게 있으면 요거 옵션 한번 집어넣어 볼까? 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하나 넣고 얘 넣고 보다 보면은 뭐야 이거 가격이 내가 생각해도 그 가격이 아니야.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요즘 경기가 어때요? 불경기잖아요. 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심리적인 그 금액대 마진이 있어요. 나 지금 차를 사야 되는데 적당한 금액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넘지 않는 금액의 차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근데 놀랍게도 뭐야 오파TV에 갑자기 왜 르노 차가 나오냐 놀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르노 차를 가지고 왔다. 우파 르노 한번 보여줘. 르노 코리아가 이 차를 딱 가지고 오면서 우파님 이것도 제대로 타보고 얘기를 해야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 차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키를 건네줬거든요. 이 차는 뭐냐? 바로 르노 코리아의 QM6 LPE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QM6 그 퀘스트 한번 타봤잖아요. 그때 진짜 차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타면서 와, 이만한 가성비에 이만한 차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나 생각이 있었네. 내가 QM6 좋게 보니까 QM6 LP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는 어떤 매력이 있고 진짜 주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제가 이 QM6 사실 좋아하기는 해요. 그래서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QM6 같은 경우에는 QM5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해외 수출까지 보내는 대표적인 중형 SUV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처음 출시했을 때도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 당시 이제 2016년에 이 QM6가 나왔고, 그 당시 경쟁하는 모델로 따지면은 산타페 DM, 소렌토 UM 정도가 QM6랑 경쟁하는 모델이었죠. 근데 지금 되돌아서 보면은 디자인 느낌이 어때요? 산타페 DM과 소렌토 UM도 잘 나온 디자인이지만 살짝 올드한 느낌도 있죠. 근데 지금 이 QM6는 어때요? 오래된 느낌이 들진 않죠. 물론 3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쳐서 부분적인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래 애초에 디자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부분적인 변화만으로도 색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얘가 그 SM6의 그 프론트 마스크를 그대로 이식해가지고 QM6가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잘하냐면, 이 당시 처음 나왔을 때 QM6 보고 차가 되게 예쁘다, 이렇게 좀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요 얘기도 하려고 하는데, 엔진룸이 뭐 어때요? 유압식 리프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디젤 엔진밖에 없었어요. 디젤 엔진의 CVT 조합으로 약간 그 당시에는 생소한 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합이야 했지만 부드러운 주행 감각이 돋보여가지고 놀랍고 신선한 경험을 선사해줬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017년도에 르노 코리아가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0 가솔린 GD 모델을 출시를 하는 거죠. 부드러운 주행감, 정숙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르노, 닛산에 보여줄 수 있는 매력들을 잘 어필해서 패밀리카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국내 중형 SUV 1위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반응을 보여줬던 겁니다. 막상 호평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2.0 GDE 모델 그 엔진이 나왔을 때 얘가 아마 144마력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마력밖에 안 되면 심장병 걸린 거 아니냐, 출력이 딸리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들 차 타면서 항상 이야기하죠. 마력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이 차를 내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차를 타보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패밀리카로 탈 때, 특히나 이 르노 코리아 차를 타는 분들 입장에서는 출력보다는 얼마나 조용하고 주행 움직임이 얼마나 부드러우냐가 더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출력적인 부분이 뭔가 이렇게 엄청난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 QM6를 그 당시에 2.0 가솔린 타시는 분이 2분이 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과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고 부드러워서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보면 어때요?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거나 그런 디자인 아니죠. 게다가 이 DRL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옆에 크롬 라인과 이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차를 조금 더 커 보이고 세련되게 보이는 듯한 포인트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휠 디자인도요. 요즘 최신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19인치 휠에 약간 다이아몬드 커팅 투톤이 들어가서 스포티한 감성들도 많이 살려낸 거죠. 이 르노 코리아 뭐 QM6 차를 전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세련된 느낌이 많이 들어간 도시명 SUV의 교과서 같은 모델이라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 보면 보라색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컬러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묘한 느낌인데 이런 컬러들도 한층 더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헤드램프 디자인 보면 어때요? QM6의 매력 포인트는 이 헤드램프와 DRL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매력 포인트로 생각이 들거든요. 퓨어 비전 LED 헤드램프라고 보시면 되어서 LED 타입으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보통 뭐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옵션에 따라서 어떤 거는 할로겐, 어떤 거는 LED 이렇게 넣어주는데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QM6에 모두 다 트림과 상관없이 퓨어 비전 LED 헤드램프가 다 들어갑니다. 경쟁 모델에 비해서 좀 차가 작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솔직히 근데 패밀리카로 타면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하거든요. 더 크면 운전하기도 힘들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아담한 사이즈에 웬만한 짐들 다 집어넣을 수 있고 공간까지 넓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괜찮다, 이 정도면 사이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 사실 르노 코리아 이 딱 QM6 나왔을 때 당시에 현대기아 이미지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막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았고 품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때 르노 코리아가 굉장히 잘했던 게 조립 품질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이게 조립 품질이 되게 잘 되어 있다. 막 단차 이슈 이런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프리미엄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가면서 8년이 지난 지금 보면 약간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꾸준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QM6가 꽤 괜찮구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중형 SUV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레터링이 프리미에르라고 원래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품 개선형 모델에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가져온 시승차는 그 상품 개선형 이전 모델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 어때요? 전면에 있는 헤드램프와 약간 통일된 느낌이 있지 않나요? 테일램프 역시도 LED 테일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뭐 옵션을 집어넣지 않으면 벌브 타입이 들어가고 방향지 시등도 벌브 타입에 옵션 집어넣어야 그냥 LED 테일램프에 LED 방향지 시등을 넣어주는데 QM6 같은 경우에는 시퀀셜 방식의 무빙 턴 시그널 방향지시등, LED 방향지시등이 들어갑니다. 그럼 딱 이런 것만 보면 어때요? 야, 이거 무조건 4천만 원 넘어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이 차의 가격은 3,670만 원이에요. 게다가 옵션 추가할 게 거의 없어요. 파노라마 썬루프 말고는 추가할 게 없는데 파노라마 썬루프 추가해도 3,800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가져온 게 LP 최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따로 옵션 선택할 필요가 없고 3,670이면 그냥 여기 우리가 가져온 요 구성을 그대로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착한 가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 QM6를 찾는 대표적인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경쟁 모델도 워낙 비싸져가지고 조금만 이제 금액 올라가면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옵션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본 구성이 꽤 괜찮다고 보면 되는 거죠. 게다가 전동 트렁크 역시도 옵션 구성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경쟁 모델에 비해 차급이 조금 작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QM6 어때요? 작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 밑에 가스 범버가 들어가 있어서 트렁크 높이가 살짝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활용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들도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2열이 폴딩이 돼요. 좀 부피가 큰 짐들도 이런 식으로 접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차박이나 캠핑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폴딩해가지고 그냥 매트 깔아가지고 차박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오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인테리어와 가죽에 대한 질감이에요. 풀체인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실내가 초록색이다. 우파가 또 초록색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고 또 준비를 해줬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보통 시트를 하면 여러분들 딱 탔을 때 신차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세차 냄새 혹은 화학적인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르노 코리아에 들어가 있는 이 시트 재질은 옥수수와 아마시우를 활용해서 만든 올리브 그린이 들어간 나파 가죽이 들어갑니다. 바닐라 스티치의 조합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보면 르노 코리아의 그런 프렌치한 센스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조합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바닐라와 올리브 그린의 투톤 조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도 좀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암레스트에 컵홀더와 열선 시트가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옵션 구성 상관없이 2열 열선 시트도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C2C 단자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주머니 포켓, 그 다음에 센터 터널이 위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 가지고 레그룸과 헤드룸의 공간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특히나 2열에 사람이 탔을 때, 게다가 등받이 리클라인 시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2열에 패밀리카로 탔을 때 부족함 없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자, 운전석에 앉으면 딱 어떤 느낌이에요? 뭐가 달라졌나? 라고 생각할 텐데 달라진 게 있어요. 원래 이 QM6 나왔을 때 S링크를 대한민국 최초로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터치로 들어가는 세로형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게 막상 사용하면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제가 이 터치 스크린이 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게 직관적이지 않아서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당시 처음 S링크 나왔을 때도 불편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조기도 다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버튼도 심지어 터치 방식도 전정식이 아니라 감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눌러야 일일이 좀 되는, 그러니까 눌렀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되는 감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불편했거든요. 이번에 이지 라이프로 바뀌면서 공조기도 따로 빠지고요. 정전식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워낙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뭐 이게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거죠. 게다가 냉온 컵홀더 뭐 100%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송풍구에서 이렇게 바람이 뜨뜻한 바람 나올 때는 뜨뜻한 바람, 차가운 바람 나올 때는 에어컨 바람 나오잖아요. 그게 컵홀더 쪽에도 같이 나와가지고 따뜻한 음료나 시원한 음료수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해줍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보통 컵홀더 이렇게 한두 개밖에 없으면 수납 공간이 좀 작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센터 콘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납 공간이 넓어서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커버, 요즘에 나오는 차도 원가 절감한다고 이런 커버 다 없애고 있거든요. 하지만 QM6는 이런 커버가 아직까지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스피커도 12개가 들어가 있고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 새로운 신차들 나오면 스피커 개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어떤 차는 뭐 8개 막 낮추면서 그 다음에 출력도 낮추고 오디오도 싼 거 막 집어넣고 막 이러는데 르노 같은 경우에는 보스와 12개 스피커가 들어있어서 음질도 나름 훌륭합니다.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는 오디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 QM6 LPE 모델이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신경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전에 144마력 처음 나왔을 때 출력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차를 사는 분들의 시선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르노 코리아, 르노 차를 사는 분들은 출력과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 차를 사는 게 아니에요. 가성비와 편리함과 편안함, 그러니까 가격 대비 차가 좀 고급스럽다라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오디오만 봐도 이 차를 사는 분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력을 올리는 것보다 그냥 오디오의 성능을 올려가지고 차를 타고 다닐 때 내가 달릴 거 아니잖아요. 달리려고 이 차를 타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타는데 오디오 성능이 좋아서 내가 주행했을 때 가족과 함께 즐겁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차는 타다 보니까 화학 물질 이런 것들도 없애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르노 차를 사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집어 넣어놨습니다. 자, 게다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온 시승차는 LP 모델이잖아요. LPG 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40마력에 19토크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최대 토크가 3700rpm부터 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LPG 차들 중에 뭐 자연흡기 LPG 차들 중에 출력을 내는 구간이 짧아요. 일상 영역에서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최대 출력이 빨리 터지다 보니까 내가 그냥 악셀 좀만 밟으면은 탄력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이야기할 때 출력, 마력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에게 전달해주는 전달력과 내가 운전하는 이런 도로의 상황, 그리고 운전하는 그런 스타일을 꼭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차를 타는 분들 성향 자체가 막 폭발적인 주행감을 원하는 것보다 내가 이 차를 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주행을 하면은 약간 노면의 진동이라든지 충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도 이 정도면 준수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죠. 물론 19인치라서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이런 잔진동이나 충격들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혹은 18인치를 선택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얘가 17, 18인치를 넣으면은 534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주행했을 때.
근데 얘가 가스다 보니까 유지비까지도 저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주유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딱 구성을 보면 어때요? 이 차를 살 만한 분들이 아까 3,670만 원이라는 금액에 오디오 괜찮죠? 시트 나파 가죽 들어가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터치식 디스플레이, 게다가 뭐 이런 컵홀더나 공간 같은 부분에 더 아쉬운 부분도 없고, 승차감도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 치고는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2열을 탔을 때 멀미가 나지 않는 부분도 이 QM6의 매력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동차를 탔을 때 얼마나 밸런스가 잡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QM6가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사고를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세세하게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이 주행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에 처음 탔었던 QM6와 지금 타는 QM6의 주행 느낌이 꽤 많이 다릅니다.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껍데기가 비슷하다고 같은 차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차를 얘기할 때 연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차를 타면 또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조용해야 되잖아요. 도어 쪽, 휀다 다 흡음재로 뒤덮어 놨습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꽤 조용한 정숙성을 보여주는 거죠. 게다가 이 정도 차급 되면은 뒤쪽에 있는 디스크가 일자형인 솔리드 디스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벤틀리 V 디스크가 앞이랑 뒤랑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차를 항상 탈 때는 그 차의 눈높이에 맞춰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이 QM6를 보는 분들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 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가성비,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자체만으로도 가격이 괜찮은데 프로모션을 또 한다고 합니다. 어떤 프로모션인지 같이 내려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차 좋은 거 알아. 우리가 탔었던 모델은 프리미에르 모델이기 때문에 3,670만 원이잖아요. 요것도 부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RE 트림을 선택하시면 돼요. RE 트림 같은 경우에는 3,170만 원인데 여기에 클라우드 펄, 화이트 클라우드 펄을 선택하면 흰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파할 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라색 선택하면 나는 좋아. 하지만 패밀리카로 선택하는 분들은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보라색 선택하면 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브라운 시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요게 37만 원인데 요것까지 선택해주면 가장 무난한 조합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 하면은 요거 86만 원짜리 이지라이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요거까지는 좀 무난히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90만 원에 매직 테일게이트와 사각지대 경고등까지만 넣어주면 213만 원의 옵션으로 3,402만 원에 출고할 수 있는 가성비 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하면은 나중에 되팔아도 막 손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딱 요 정도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3,402만 원이면은 이 가격에 이걸 어떻게 사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24만 대가 팔렸대요. 엄청 팔렸죠. 24만 대 판매 기념으로 1인당 중복 할인 되거든요. 최대 240만 원을 추가로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땐 이렇게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야, 그냥 기본 가격도 구성도 괜찮은데 할인까지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옵션들이 그냥 할인으로 무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RE 트림을 옵션 다 집어넣어도 3,100만 원대에 가성비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어떻게 할인이 되냐? 일단 24만 대 할인 이벤트로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재고차로 100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 딱 보자마자 바로 신청해야 돼요. 요거 20대밖에 없거든요. 빨리 신청해야지만 이 100만 원을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재구매 할인 20만 원 있고 전시차 할인 20만 원까지 받으면 최대 240만 원을 누구나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2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니까 그 기간 안에 빨리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 240만 원이면 야, 이거 엄청 싸게 사는 거네. 만약에 옵션 집어넣지 않고 그냥 3,100만 원에 출고한다면 2,9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야, 진짜 르노코리아가 야심차게 이 차 키를 건네주면서 이런 불경기에는 우리만한 차 없을걸요? 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네요. 막상 오랜만에 이 QM6 LPE 모델을 타보니까 역시 제가 옛날에 느꼈었던 그 느낌이 틀린 느낌이 아니구나. 그냥 가성비를 따진다면 이 차만한 게 없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고 추가 캠페인이 또 있대요. 요거는 주변 그냥 근처 영업사원한테 물어보시든지, 모르면은 그냥 르노코리아 홈페이지 보면은 추가 캠페인이 또 나왔거든요. 그것도 꼭 잊지 말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